네, 그 존경하는 그 용현 의원님은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이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유경준 의원님께서는 뭔가 이 성장률 국가의 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런 문제 의식이라고 봐집니다. 보시면 우리 부총리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실리콘밸리 정도의 혁신 기술 역량을 가지면 우리나라 GDP는 어떻게 될까요? 뭐 세계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6조 4천억 달러쯤 되죠. 우리가 싱가포르 정도의 우리 혁신 시스템을 가지면은 일본보다 더 GDP가 높은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꿈을 꿔보자는 건데, 자, 이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는데 이 기술력은 교육과 M&A에서 나온다. 어느 동의할 수 있겠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의 핵심적인 하나의 주장은 돈을 일하게 하자라는 건데요. 이 갈 곳이 없는 돈이 1년 새 106조가 늘었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550조다. 이런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금융기관을 털어가지고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금융자산은 일경 8천조고 현금은 3,900조, 주식하고 펀드가 3,400조, 채권시장 2,800조. 대략 이거 통계가 맞는 거죠? 예, 뭐 그 사이에 1조 9,600조로 좀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인데 금융시장인 주식시장, 채권시장, 카드사, 기업, 가게에 흩어져 있는 돈의 규모가 이렇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결국 벤처가 기업이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작년 기준으로 삼성 매출이 267조였는데 벤처 매출이 192조였습니다. 4대 그룹 총 종사자가 66만 명이고 벤처가 71만 명이면은 벤처가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결국 미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949조고 이 부분을 뭔가 투자 쪽으로 결국 돌아서야 될 텐데 대한민국 일반적으로 모태펀드는 강한데 시드가 굉장히 약하죠. 시드를 강화해야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가 AI 인력을 세계적인 인구를 데리고 와도 벤처 회사는 스탁옵션을 줄 수 있지만 벤처 자회사는 스탁옵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우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구글의 M&A를 당하면 와 칭찬을 받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M&A를 하게 되면 양자 모두 이상하게 되는. 그래서 이 M&A를 활성화하려면 CVC를 저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정부도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제한적이지만은 CVC를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입법이 되고 왜냐하면 벤처가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이 엑시트이 나와야 되는데 엑시트는 결국 대한민국의 큰 대기업이 결국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값 주고 사줘라 라고 하는 이런 좀 대대적인 것이 제도를 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가 국가가 갖고 있는 재원인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투자공사. 근데 여기를 보면 대략 한 1,500조쯤 되는데 해외 부동산에 한 150조쯤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보다는 이게 벤처 기술 인수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더 되기만 한다면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홍콩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은 홍콩 금융시장은 변하고 있죠. 그러면 동남아에 우리가 은행 점포 하나, 증권사 하나 만들려면 다 일일이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M&A를 해서 기술 M&A를 하는 게 효과. 유럽에 하나, 동남아시아에, 미국에 이런 세계적인 그 기술 M&A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M&A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투자공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이거 제가 연구를 많이 한 건데 나중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주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1년에 우리가 주택 예산에 실제 쓰는 게 얼마죠? 주택기금 빼고. 정부 예산 중에서요. 네. 바우처까지 다 해서 2.4조 쓰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는 이제 국민주택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 투입이 많아질 때가 됐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 혈세도 혈세지만은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것을 해외 부동산 쪽에 몇백조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아까도 보지만은 2%나 3% 수익만 줘도 충분하게 우리가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방향성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연금과 같이 이런 자산의 운용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자산 운용 주체들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이 지금 당연하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소망스럽다고 가는 건 합니다. 맞겠죠. 예.
그다음에 우리 수출입은행장이 우리 결국은 많이 이제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를 팔 게 마땅치 않은데 앞으로 미래의 수출 상품을 팔으려면 동남아시아나 이게 앞으로 스마트 시티나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나 이런 복합된 스마트 도시 같은 것이 수출 상품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보고서 본 적 있으시죠? 네.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카인드도 만들었죠. 네. 이게 좀 역량을 집중하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개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은요. 우리가 지금 주식 시장이 2,000포인트가 된 지 우리 한 10년 넘었죠. 그죠, 부장님? 예. 근데 애플 시가총액이 1958조 원인데 대한민국 주식 시가총액이 1900조라는 거 이건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결국은 이 주식 시장으로 가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투자한 국민이 소득을 받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연기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식이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끝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러면 이 ISA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조세 장기 보유를 하거나 ISA 투자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제 혜택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도 ISA는 뭐 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401k 퇴직연금 제도를 해서 미국 시장이 화랑을 가져왔는데 우리도 주식시장 적어도 5,000포인트 정도는 갈 정도의 우리가 이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물론 이게 주식시장을 부양해서 나쁜 일을 해서는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주식시장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거는 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1980년대는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에서 75%인데 소득이 4배나 늘었는데도 지금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0%밖에. 결국은 새로운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줘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러려면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의 길을 획득하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생산 중인 투자처를 만들어줘서 자금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